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에는요,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일인데 법원이 내일 재판을 생중계할지를 두고 참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결국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적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생중계를 불허했는데 사실 이게 법원에서 이 생중계에 관계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이 공익에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중계,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생중계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생중계하냐 안 하냐로 유죄 무죄를 미리 성급하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2020년에 이재명 지금 현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 지사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파기환송됐던 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이 부분이 생중계됐었습니다. 네, 생중계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이 됐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게 생중계를 안 된 것이 아까 잘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관들에 대한 이 압박이 너무나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협박 수준이다. 그럼 여기에 재판관들의 얼굴들까지도 다 공개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이것을 비공개로 하고 촬영하지 않는 것이 재판관들이 더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재판관들이 더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고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죄명은 판결로 다 까발려질 거다. 이런 지적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라면 생중계를 신청해라라고 하는 것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 공세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판사가 이런 시그널을 정치권에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법과 양심에 맞춰서 잘 할 테니까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판사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누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를 보고 있고 찍고 있으면 사실 업무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사의 얼굴이 또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판사께서 생중계를 하지 말아라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 생중계하는 것은 이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사실.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사실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집회를 두고는 또 판사 겁박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동에서 집회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리고 어떤 꼭 해야 될 만한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집 앞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출근하는 길에 가서 불편해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판사는 서초동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뭐 광화문에서 하고 있으면 사실 그런 소식을 듣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본인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 서초동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고 막 본인을 압박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나는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지라고 사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신변 보호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판사로서 기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 당이 모두 집회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판사를 겁박할 경우에 처벌을 하는 판사 겁박죄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까지 제정에 나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명 뭐 사법 방해죄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방탄 리스크를 위해서 지금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가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 등을 굉장히 심리적 압박 그리고 겁박하는 행태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건 전 국민이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과정 등에서 지금 시위 집회 자유를 빌미로 해서 재판관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방해죄의 골자는 재판관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가, 혹은 재판관의 가족들이 불안, 공포감을 느끼는가. 만약에 이렇게 느끼게끔 한다라고 하면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하는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등이 주요 골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5년 이하의 징역도 약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재판은 법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재판정 밖에서 이렇게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큰 범죄로 봐야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법안 자체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이게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져야 될 법안이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경찰 예산에 칼을 대려고 한다는 얘기는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를 경찰이 막았다고 해서 어떤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 편 들어주면 지팡이가 되고요. 내 편이 안 들어주면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찰 조직 자체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일을 보라고 지금 뽑아놓은 곳인데 반대로 비판한다면 국가 예산 이거 혈세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 쌈짓돈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충분히 예산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벌써 검찰 예산만 해도 지금 어떤 식으로 삭감 처리를 했습니까? 특활비 같은 경우는 80억가량을 거의 전액 삭감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특경비 같은 경우는 50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지금 검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검찰을 넘어서 경찰까지 내 맘대로 안 되면 예산 삭감이라는 것으로 내 쌈짓돈처럼 주기 싫으면 주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민노총 집회 같은 경우에 경찰이 무려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민노총 집회, 시위, 이거 시의 집회 자유를 떠나서요. 불법 집회 성격이 충분히 있죠. 경찰들의 폭행을 휘둘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제재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검경 예산 삭감이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여권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집회 같은 걸 보면 원래 이 경찰이 집회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조금 침해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에 경찰이 민노총 간부 6명 집회 과정에서 구속을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기각됐습니다. 예. 이게 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경찰의 좀 집회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 그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쓰고 났으면 쓰기 전에는 비밀 수사, 함정 수사니까 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쓰고 나서는 어떤 일에 썼다라고 당연히 돈 주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현금처럼 쓰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배분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안 좋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좀 개선을 해야 될 좀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예산 삭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야 간의 신경전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검찰은 300만 원을 구형했었잖아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판단하기가 참
민망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을 넘기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잘못한 사건이지만은 다투고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진 않다. 하지만 지금 이게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추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 카드 아니고 법인 카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의 죄가 무겁게 다뤄질 것은 경기도의 법인 카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부분, 이 부분이 되려 크게 다뤄질 것이다, 추후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냥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빼고 보면은 피해자가 있느냐,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를 했느냐, 그리고 공소금액이 얼마냐, 뭐 피해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선고를 할 때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혜경 여사는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소금액 자체가 10만 4천 원. 본인 바깥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기소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제 결과가 벌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김혜경 씨한테는 다행인 것이고,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결집되는,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김혜경 씨 재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할 법원 판단이 또 있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정치권에서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인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게 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 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합니다. 이 강혜경 씨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명 씨는 액수는 기억은 나지 않고 교통비 명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두 분 다 그 말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명태균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명태균 씨가 허풍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진짜를 말했든 그냥 전해 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태균 간에 있는 곳에 3자로서 참석하거나 배석돼 있는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신뢰성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또 명태균 씨 발언조차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허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봉투 안에 막말로 말해서 뭐 편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서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내가 김 여사로부터 이 정도의 액수를 받을 정도로 내가 깊은 관계라는 것을 계속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로 결정이 날 부분이고 아직 섣불리 판단할 단계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명 씨가 검찰에서 이 돈봉투 검찰 조사 때, 압수수색 때 돈봉투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어제 알려졌었고요. 또 검찰 관계자는 그 돈봉투 사진을 확보를 한 건 맞지만 액수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낮고, 그다음 교통비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높죠. 네. 우리 김 대변인 말씀을 저는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100만 원 받아놓고도 자랑하려고 500 받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원래 정치권의 관례가 또 오시면은 또 그렇게 거마비를 드리고 교통비를 주는 관례가 있지만 그게 뭐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에 명태균 씨 말고 또 다른 분들에도 이렇게 어떤 성이나 격려 차원에서 줬는데 혹여라도 그 중에서 공직자라든지 이해 충돌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훗날 그게 또 밝혀진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큰 결정적인 무슨 트리거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명 씨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가능성 크다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여기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두 가지 사항의 예. 가능성이 있을 텐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구속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너무 많은 큰 논란들을 가져왔는데 구속 수사를 통해서 보다 빠른 수사로 명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파헤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어제 명태균 씨의 또 다른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대통령의 행사 일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정황,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일단 어쨌든 그 박완수 경남지사가 알려줬다라는 말도 있고 예. 뭐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기밀입니다. 취재단도 사실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알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이 그 다음 날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을 또 교란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이거 되게 대통령의 신변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누가 일정을 노출시켰는지 이것은 꼭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꼭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에 관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독소조항 뺐으니 받아라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에서는 무늬만 수정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꼼수죠. 꼼수 수정안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특검법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대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예.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장난칠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크게. 첫 번째는 제3자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변경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 범위를 좁히겠다. 이제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3자 특검 추천 대법원장이 하는데 이에 대한 비토권, 무제한 비토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결국에는 민주당 우리 마음대로 특검 임명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의 범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확정된 것들이 아니고 어차피 정쟁용 소재들이었어요. 근데 정쟁용 소재 중에서 이제 소재로서의 약발이 닿은 것들은 좀 빼고 지금 따끈따끈한 명태균이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두 가지만 끌고 가도 충분히 정쟁으로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문재인 정권조차도 기소하지 못했던 건이고 이제 불기소까지 된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네. 특검법 수정안에 네. 이제 제3자 추천안을 넣었지만 네. 대법원장이 1차로 추천을 해도 국회의장을 통해서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그 비토권 조항은 빼지 않았기 때문에 꼼수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네. 들으십니까? 일단 3자 추천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범위가 많다라고 지적한 건 누구의 지적입니까?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비토권이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협의에 나서라는 거예요. 보수 일간지에서도 한동훈 대표 협의에 나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본인 입으로 본인 스스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규명에 협조해달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협의에 나서서 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안 되면 본인들이 또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예정된 오늘과 내일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